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며 꿈을 이루시길 빕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최신 소식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김하성은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의 최고의 공격수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는 확실히 파드레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9번째 팀이 버블 김하성의 첫 4만 팬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오늘날 워싱턴 내셔널스는 그를 미국 야구 문화의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버블이 굿티어에서 플레이어의 위치와 인기도에 초점을 맞춘 지표입니다. 김하성이 팀 내 최고 주자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은 인정받습니다. 버블 레드의 2년 연속 론칭은 샌디에이고에서 그 의미가 더욱 커졌습니다. 출시 4년 만에 두 번째 버블 레드 제품입니다. 국내에서는 매니 마차도, 타티스 주니어, 김하성 등 3명만이 홈런을 쳤습니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한국 선수들은 늘 비난을 받습니다. 지금 미국으로 오셔서 샌디에이고의 홈 경기를 지켜보며 김하성의 인기를 실감해보세요. 샌디에이고 홍보당 출신 김하성의 유니폼을 입은 서양 팬들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김하성의 모습은 매번 똑같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타석에 올랐고 그는 홈런을 쳤습니다. 모두가 하성을 응원했는데 요즘 인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김연아는 항상 팀 승리의 출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다릅니다. 작년부터 좀 더 능숙해졌다고 할까요? 베이스런 기술이 좋다면 이번 시즌부터 좀 더 능숙하게 베이스런을 치고 그 타격력을 뽐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김하성의 9급이라는 남다른 의상과 함께 이번 시즌 그의 플레이가 무언가를 바꿔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잠시 시간을 내어 제 강화면 요약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김하성은 인기뿐만 아니라 현재 여름을 맞아 폼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워싱턴 내셔널스의 마지막 홈 경기에서 역전을 촉발하거나 복귀를 촉발하거나 1안타 승리를 거두는데 종종 주역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득점과 최종 득점은 투유의 야구 센세이션을 부각시키는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실수를 했습니다. 감독도 나서서 팀을 승리로 이끄는데 김하성이 독특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하성은 격주로 5번부터 7번 타자로 선발 등판해 샌디에이고 첫 경기부터 0안타로 워싱턴을 뒤흔들었습니다. 김하성은 2회 말 13루에서 상대 선발 투수 패트릭 코빈의 초구 포스아웃 시도에 안타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김하성은 터치라인을 따라 섬세하게 공을 쳤고 패트릭 코빈이 공을 잡는 순간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공이 나온 뒤 김하성이 1루에 가까워졌습니다. 팀은 김하성을 제치고 강압구로 득점한 3루수에게 득점을 올렸습니다. 단 한 번의 슛으로 선두를 차지할 수 있었고 하성, 김병현은 다음 타자 카일 히가시오카가 우중간 2루타를 때리자 3루를 뚫고 홈 안타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하성도 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 샌디에이고가 5에서 6으로 졌을 때 그는 다시 공격에 나서며 팀 복귀에 초석을 다졌습니다. 그는 아무런 아웃도 얻지 못했고 1루 볼넷으로 강타를 당했습니다. 그는 스트라이크 존 밖으로 나온 투구 3에서 6개를 모두 버텼습니다. 샌디에이고는 김하성의 볼넷과 우손의 투런 2루타에 힘입어 짜릿한 7에서 6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승점 37점으로 연장 10번째를 기록하며 패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 결과 김 감독은 연말까지 좋은 영화의 수석 작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하성의 타율은 .22에서 2.2, 1.2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수비에서는 5회 무사 1루에서 시자 에이브럼스의 강타를 놓쳤지만 득점원은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미드필더가 아닌 팀 안타라고 판단한 것은 운이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 152경기에서 타율 0.206, 17홈런, 64득점, 38득점으로 개인 통산 최고 성적을 거뒀다는 점을 생각하면 다행입니다. OPS는 7%로 이번 시즌은 좋은 시즌이었습니다. 볼스피드가 별로 좋지 않네요. OPS와 출루율, 장타율을 더해 100%였지만 같은 기간 안타를 만들기는 어려웠습니다. 타율은 지난해 전반기 85경기의 서타율 20%로 공동 8위와 10위를 기록했습니다. 타율도 향상됐지만 31타점, 44득점, 16타수, 7OPS, 6분을 기록했습니다. 속도, 시즌 전반기 전까지는 지난해와 같은 성적을 거두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김하성은 뭔가 다릅니다. 그는 좋은 바위입니다. 타고와 뛰어난 피칭, 베이스런,
그리고 이는 실력이 다소 부족한 샌디에이고 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샌디에고에는 큰 계약을 맺은 선수들을 비롯해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2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타티스 주니어 보가르트는 3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타격에만 의존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끈기 있게 플레이하고 타격하지 않으면 팀 타선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야구에서 빛나는 선수는 김하성입니다. 또 다른 선수는 김화성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만큼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타격보다는 수비와 주루에 더 빛나는 선수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샌디에이고 선수들에게는 없는 끈질긴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주며 때로는 장타 등 방향성을 통해 팀의 타격 라인업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수인 것은 사실입니다. 요일만 보면 현재 1위입니다. 3개의 기호와 3개의 말장난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예상치 못한 초구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TV 방송국도 높은 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김하성이 번팅을 잘해서 좋은 활약을 펼칩니다. 빠른 발로 굴러서 결승선에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선제 득점을 할 수 있었다고 하며 플레이가 뛰어나다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야구가 젊은 선수들에게 기본적인 팀 플레이 기술에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게다가 달리기 능력이 좋은 김하성의 장점도 볼 수 있었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디에고는 김하성의 영리한 플레이로 경기 분위기를 조절하며 3에서 0 리드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도 이 결정은 여전히 인종차별적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요구를 거부해야 합니다. 김하성은 올 시즌 약점으로 꼽혔던 왼손 투수를 기습 공격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연습을 계속했지만 상황에 따라 조심스러웠습니다. 4회 말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5판으로 김하성의 타요가 투볼 상황에 빠졌고 김하성이 이를 놓쳤습니다. 다소 불공평한 상황에서 슬라이더가 존 아래를 향하는 스윙, 하이스쿨 23의 싱커는 메이저리그 경기일이 아닌 시간에 히트를 쳤습니다. 투구 능력이 뛰어난 김하성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배트를 휘두르면 이제만이 던진 공보다 더 높이 빗나간다. 7회 말 투수 없이 다시 코빈을 만난 김하성은 다시 한번 심판원의 차별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초구에 맞았습니다. 싱커가 공을 완전히 놓치고 공격을 받으면 투스트로크에서 같은 선상에 있는 싱커를 휘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루수 선배는 상황을 반전시켜야 해